네,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에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올해 한 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려면 하나이글스가 야구를 잘해야겠죠. 오늘은 박재규 선수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재규 선수의 호주와의 세 차례 등판 경기에서 두 차례를 등판을 했죠. 두 경기 등판을 했는데 두 경기 모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내용도 내용이고 또 공의 어떤 구위 자체가 하나이글스 팬분들에게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낯선 이름이죠. 박재규 선수. 그래서 2023 드래프트예요. 드래프트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선수는 03년생입니다. 만 22살. 그러니까 뭐 김서현 선수 드래프트 때, 문현빈 선수 뽑힐 드래프트 때 9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고 키가 아주 큰 선수가 아니에요.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우주 선수도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키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정우주 선수는 185가 넘죠. 이 박재규 선수는 신장이 181cm입니다. 83kg.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키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 작은 신장 때문에 드래프트에 있어서 약간 이제 뒤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하체가 상당히 탄탄하죠. 이번에 던지는 모습을 다들 보셨겠지만 하체를 활용한 굉장히 위력적인 패스트볼이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119번 육성 선수에서 39번으로 2026 시즌 정식 전환됐어요. 이렇단 얘기는 팀 내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육성군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1군에 콜업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늦춰지기 때문에 이 선수를 39번 배번을 주면서 정식 선수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어쩌면 정말로 1군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군 문제를 빨리 해결했어요. 저는 하나이글스가 2020년대 들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젊은 선수들, 그런데 약간의 성장이 필요한 선수들은 군대를 최대한 빨리 보냅니다. 퓨처스에서 한 시즌 혹은 중간에 그냥 군대를 보내서 군대 제대한 이후의 스텝을 도모하는데 이 박재규 선수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년 1월에 군대를 갔다가 2025년 7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말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군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번 시즌에 두각을 보이면서 1군 스프링 캠프까지 참여를 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2군에서의 투수진의 팜 시스템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우람 투수 코치님이 계시고 지난 시즌에 박정진 투수 코치, 정우람 불펜 코치 뭐 이 시스템이었는데 상당히 이런 좋은 투수들을 잘 발굴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이글스 투수진의 지금 팜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근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시절 한번 살펴보면 이 선수가 왜 9라운드였을까? 지금 던지는 모습만 보면 충분히 상위 라운드, 적어도 5라운드 안쪽에서는 뽑힐 수 있을 정도의 재능으로 보이는데 왜 9라운드였을까라고 이제 살펴보면 지금 와서 살펴보면 물론 이제 스카우트라는 건 드래프트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상당히 잘했다. 이 선수 학교는 울산 출신이에요. 신정중 나왔고 개성고등학교 이제 부산에서 나왔는데 부산 쪽에서는 상당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유명했다고 하죠. 이미 고등학교 때도 140km 중후반을 던지는 투수로 유명했었고 근데 그때는 하체를 지금처럼 잘 쓰진 못했고 팔 스윙 위주로 던졌었는데 제구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었다. 근데 하지만 슬라이더의 가능성은 그때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유급 이력이 있다. 이 선수가 밀린 거는 김서현 선수나 문현빈 선수 드래프트 동기지만 나이는 한 살이 많다. 이 부분 거기에다가 신장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드래프트 순번이 하위권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좀 됐었고 당시에 이제 동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서현, 문현빈, 이민준, 김관우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민준 선수도 군대가 있죠. 김서현, 문현빈 선수가 이제는 뭐 1군에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해 있고 팀의 주축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선수들보다 한 살이 많고 23 드래프트인 박재규 선수는 지금 나이만 놓고 보면은 이제는 또 1군에서 활약해줘도 충분히 늦지 않은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카우트에서의 평가는 순번은 밀렸지만 변화구가 나쁘지 않다. 특히나 이 선수가 던지는 슬라이더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나름 꿀픽이라는 평가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에 와서야 이제 군대 다녀와서야 조금씩 이제 그때 드래프트에서 하위 순번에 뽑았던 선수들이 약간씩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볼러다. 뭐 지옥에서까지 데려올 정도는 아니다. 이게 뭐 AI에게 요 PPT를 맡기다 보니까 얘가 약간 과장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멜버른에서 던진 모습을 보면은 뭐 이런 표현 정도 지금 시점에서 아끼고 싶진 않다. 그래서 우한 정통파 투수고
상당히 제가 또 요런 투수들에 대한 어떤 그게 있거든요.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한 투수인데도 하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 여기에다가 더 좋아질 가능성,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실제로 군대에 제대한 이후에 연습 피칭에서는 실제로 심심치 않게 150km 이상을 던졌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캠프에서도 150km 이상의 공을 던졌다고 하니까 하나이글스가 지금 문동주, 뭐 김서현 뭐 이런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한서구 선수가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이 선수도 구익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우주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종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페스티벌 위주의 피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댓글에 남자 박재규, 김종수 선수의 뒤를 잇는 페스티벌 위주의 힘 있는 승부를 하고 자신감 있는 승부를 하는 어떤 이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어가지고 각광을 받았는데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오히려 이 선수가 슬라이더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펜 투수로 아마 뛸 확률이 높죠. 지금 선발로 준비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으로는 좀 맞지 않고 이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마도 불펜으로 뛸 것 같아요. 지금 한승혁 선수의 어떤 대체 자원이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여럿 있을수록 좋거든요. 긁어볼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럿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박재규 선수가 충분히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 있는 남지민 선수가 또 있고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우한 쪽에서 성장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몇 있는데 남지민 같은 경우가 별로 이렇게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김도빈도 지난 시즌에 시범 경기 연습 경기 잘했다가 결국은 제구력 문제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고 정희왕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구가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이 박재규 선수는 어떤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제 1군 팀들이랑 연습 경기하고 시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1군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일 텐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지금 호주에서는 완벽했습니다.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완벽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있죠. 2라운드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연습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중요할 것이고 시범 경기 때까지 데리고 간다고 저는 봅니다. 좌완 쪽에는 권민규, 불펜 쪽에 황준서 선수는 약간 그보다는 이미 그냥 1군급에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1군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의 어떤 지금 오디션을 보고 있는 선수가 우투수 쪽에서는 박재규인 것 같고 좌완은 권민규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지금 일단 멜버른에서는 좋았는데 요 2라운드 일본에서 그리고 3라운드 시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멜버른에서 박재규 선수의 피칭을 한번 살펴보면 13일 등판에서 1.1이닝 동안 4사구 하나 내줬는데 4사구 하나 내줄 때만 해도 아웃카운트 잘 잡아놓고 4사구 내주고 그러면은 주자 나간 이유가 조금 걱정되는데 했는데 박상원 선수의 어떤 견제 아웃도 있었고 도루 저지도 있었고 뭐 했지만 도루 저지라는 것이 사실은 뭐 포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선수의 센 모션도 나름 안정적이어서 저는 기분이 좋았고 긴장이 조금 풀린 두 번째 경기였죠. 15일 경기에서는 1이닝 동안 탈삼진 2개 잡아내면서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구위 자체도 좋았고 근데 막 김서현, 문동주처럼 150 이상 빵빵 때리는 투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가 던지는 공의 위력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적인 부분 살펴봐야 되겠지만 RPM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거기에다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제2의 구종의 슬라이더가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던 투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이런 선수 보는 맛이 있어요, 사실. 스프링 캠프에서는 이런 젊은 선수들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의 연습 경기에서는 1군 선수들도 나올 테고 외국인 투수들도 등판을 할 테니 지금 호주에서 보여준 모습은 뭐 승패 자체는 1무 2패지만 젊은 선수들이 보여줬던 가능성 그리고 이 중에 몇몇은 이제 2군 캠프로 가게 될 겁니다. 고치로 가게 될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오키나와로 가게 될 텐데 어떤 선수들이 오키나와로 가게 될지 살아남게 될지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